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우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새TV와 함께 언어치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과 언어 발달의 위험신호, 즉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우리 아이가 언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지연이 되지 않았나? 또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들려드리는 정보들 함께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말과 언어 발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0에서 36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아이는 2단어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몇 개의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언어 발달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차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일정 시기까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와 그 시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48개월까지는 언어 발달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후에 조음과 공명, 유창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조음이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발음이 좋다, 발음이 좋지 않다 라고 말하는 발음의 문제인데요. 한국인 아동의 경우는 72개월까지 한국어에 필요한 모든 발음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48개월부터 60개월 사이에 조음 발달이 지연되면 아동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공명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공명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실 텐데 공명은 쉽게 말해서 콧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갔는데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말하면 언어 발달이나 발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콧소리가 났다는 것만으로 제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 문제 또한 언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또 유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창성이라는 것은 말더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의 흐름이 막히거나 매끄럽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되면 또한 언어 발달에도 문제가 없고 조음도 괜찮고 또 콧소리도 나지 않는데 말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48개월까지 말이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아이들과 놀 때 잘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혼자서 노는 시간이 많다든지 부모님과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주고받는 대화에서 아이가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흔히 사회성이나 화형 언어 이런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령기에 겪게 되는 학습 장애 혹은 학습 지연에 대한 문제인데요. 학령 전까지는 특별하게 언어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셨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학습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또한 언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학령 전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만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0에서 36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의 지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령에 맞는 한국인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출처로 아동 언어 발달 장애의 진단 및 치료라는 김영태 교수님의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 언어, 수용 언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표현 언어는 아동이 말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 언어는 아동이 이해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언어가 되겠지만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뒤에 설명이 또 이해가 되니까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후 10개월 전에 아동들의 말과 언어에 대한 변화인데요. 먼저 표현하는 부분에서 아동들은 활발한 옹알이를 말하게 됩니다. 옹알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모음 옹알이라고 하고 빠빠빠빠 따따따따 이런 것은 자음과 모음이 섞인 옹알이입니다. 뒤에는 빠다다다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이 섞인 옹알이를 아동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옹알이의 사용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관습적인 제스처라고 하는데요. 제스처, 즉 행동으로 언어를 대신 표현하는 건데 관습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 제스처를 보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런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스처를 바로 관습적인 제스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말할 수 없으니까 포인팅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습적인 제스처고요. 고갯짓으로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기도 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습적인 제스처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가 이 시기에 언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해하는 면에서도 아이들이 또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눈을 마주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리와 말소리가 아는 소리를 구별해서 엄마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 시끄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거나 네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생후 10개월까지에 꼭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렇다면 생후 10개월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언제부터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생후 15개월까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활발하게 옹알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혹은 관습적인 제스처를 쓰지 않는 경우 또 사람을 보고 사회적 미소를 보이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경우 또 말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경우에 아이가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는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혼자 놀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예전에 옹알이를 많이 했나요?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냥 내성적인 아이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용하고 또 내성적인 아이일지라도 옹알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어를 말하는 아동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아이가 너무나 조용하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옹알이를 하는데 일정 시기는 아까 말했듯이 어처럼 모음으로 구성된 옹알이를 하지만 뒤에는 빠따따따따따 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음이 섞인 옹알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옹알이를 사용할지라도 그것에서 자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옹알이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대신에 반드시 관습적인 제스처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제스처가 없는 것도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들은 사실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과 좀 발달이 지연된 아동 사이에 눈에 띄는 객관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혼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매일매일 아동들을 검사하는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이런 옹알이의 사용이라든가 사회적 미소라든가 사람 말에 관심을 갖는지 이런 특징들을 봄으로써 언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동이 놀이하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고도 이 아이들이 발달에 지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좀 주의 깊게 이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발달의 두 번째 단계인 생후 10개월에서 15개월은 첫 낱말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이 보통 1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엄마 아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엄마 아빠가 첫 낱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관심 있는 다른 사물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양육자가 할머니인 경우에 할미 뭐 이런 말을 첫 낱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제스처가 없이 단어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일어나, 앉아, 이리 와 이렇게 손을 사용해야 아이가 알아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엄마가 뒤돌아서 얘기를 해도 아이가 가끔 알아듣고 그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엄마의 말대로 행동하는 제스처 없이 말소리를 이해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이해하는 언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핸드폰 어딨지? 라고 엄마가 찾으면 아이도 같이 두리번 하면서 엄마의 말을 이해하면서 찾아보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단어를 말하는 개수는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요. 전에 제가 마트에서 어떤 12개월이 된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이는 엄마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엄마 해서 엄마를 한 20번을 말하면서 엄마 이 과자를 여기다 넣어 이런 표현을 전달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 언어의 개수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레드 플래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후 10에서 15개월까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어도 생후 20개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20개월이 지났는데 첫 낱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낱말을 몇 개 말하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의 단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어의 모방이 나타나지 않거나 굉장히 모방의 개수가 적은 경우도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스처 없이 단어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또 뭐뭐가 어디 있지? 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찾는 신용이 없는 것 또한 위험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단어를 말하지 못해서 걱정이다라고 말하면 조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애비도 어렸을 때 말 안 하더니 6살이나 5살 때 갑자기 말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아이가 좀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늦게 말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늦게라도 표현을 발달시키는 아동의 경우는 이해하는 언어는 반드시 정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어 개수가 적고 표현이 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때 반드시 이해 수준이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 시기에는 제스처가 없이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희 아이는 표현만 늦지 이해하는 건 하나도 안 늦어요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사실 90% 이상이 이해가 더 늦었거나 혹은 비슷하게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해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집에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스처 빼고 말씀하셨나요? 혹은 제스처 빼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아이가 바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나갈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나가자 하신다든가 밥 차려놓고 밥 먹자라고 하신다면 아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고 사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표현 단어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제스처 없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16에서 24개월을 언어 폭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의 단어를 습득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단어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무려 18개월에는 50개 이상의 단어를 말할 수 있고 또 3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단순히 한 단어 수준이 아니라 컵 가져와, 모자 벗어, 옷 입어 이렇게 한 가지 지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20개월 이후에는 두 가지 지시를 붙여서 옷 가져와서 여기 놔 이렇게 해서 두 단계 지시를 한꺼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옷을 가져와 여기에 나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단계를 한꺼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야, 누구야, 혹은 뭐 줄까 이런 의문사들을 좀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단계 또한 20개월, 생후 16에서 24개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개월까지 이런 변화가 없다면 생후 30개월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30개월까지 앞에 말씀드린 변화가 없다면 이 시기를 세 번째 레드 플래그라고 봐야 되는데요. 30개월까지 표현 단어의 개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단어는 갖고 있지만 아이가 모두 명사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명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냐면 저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명사랑 동사랑 붙여야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엄마 과자, 아빠 빵 이런 문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주세요, 아빠 가자 이렇게 동사랑 명사가 붙어야 꼭 문장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명사로 이루어진 어휘 목록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도 발달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부사나 형용사, 제가 여기 써드린 이런 다양한 품사들이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후 30개월까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한 단계 지시가 안 되고 계속 손동작이나 상황이 없다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언어 발달에 중요한 지연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의문사 질문의 이해가 시작되는데요. 의문사 질문은 사실 이 이후에 언어가 정말 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현 언어는 괜찮은데 이런 질문 이해가 안 되는 아동들도 꽤 언어치료실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아이가 말을 길게 하고 또 유창하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크게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48개월 이후에 사회적 의사소통 지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호작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단어를 많이 알아, 문장이 길어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또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또 남의 말에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의 발달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개월이나 28개월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레드 플래그가 보여도 언어평가를 받으시고 바로 직접적인 언어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오시면 언어평가를 하고 전문가가 부모님들을 코칭해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25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아이가 이런 계속해서 발달에 지연이 있어서 언어치료실을 방문하거나 병원을 가시거나 혹은 다른 기관을 이용하신다면은 이때는 반드시 언어재활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발달의 마지막 4단계는 생후 24개월경의 문법 전환기입니다. 문법 전환기에는 주로 두세 단어 조합이 나타나는데요. 전에는 엄마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다가 이 시기에는 엄마 주세요, 아빠 가자 이렇게 붙여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와 시제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조사라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나는, 할머니는 이렇게 뒤에 명사 뒤에 붙어있는 조사 형태소를 말하고요. 시제라는 것은 과거인지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인지를 표시하는 과거형, 미래형 어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 거야, 했어, 됐어 이렇게 과거형, 미래형 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긴 문장에 이해가 가능해서 5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밖에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해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의문사 발달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요. 누가 앉아? 어디 갈 거야?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또 듣고 또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24개월까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적어도 36개월까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시기까지 두세 단어 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시제나 조사 사용이 없다든지 긴 문장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의문사 질문이 더 발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은 네 번째 레드 플래그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이가 지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단계이시든지 전문기관을 찾고 또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25개월 전에는 사실 언어치료를 직접적으로 받기에는 조금 어리기 때문에 이때는 언어평가를 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촉진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코칭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25개월 이후 30개월 경이 돼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고 언어평가를 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레드 플래그는 굉장히 심각한 마지막 선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보다는 우리 아이가 괜찮으면 언어 치료가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정상 발달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언어 평가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는 36개월 이상이 되어야 언어치료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 시기들이 굉장히 늦어지게 됐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빨라져서 25개월 또 그 이전이라도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36개월, 40개월 이 정도에 시작한 아동들하고 25개월이나 30개월 정도의 치료를 시작한 아동들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숫자가 사실 6개월, 7개월 이 정도의 기간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동들은 어렸을 때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먼저 하고 늦게 하는 차이가 앞으로 1, 2년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늦게 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또 부모님과 아이도 굉장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의 발달을 걱정하실 때는 발달이 지연됐다라는 것들이 두려워서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빨리 언어 치료를 하시는 것이 빠르게 아이를 도울 수 있고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0에서 36개월 사이에 언어 발달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번째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